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나흘째 입원을 기다리다가 결국 숨진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도 1,000명이 넘는 1,0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60대 확진자 A씨가 서울 자택에서 병상 배정을 대기하다가 숨졌습니다. 확진 판정 4일 만에 무증상 확진자가 숨졌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앞으로 다시 못 읽었어요. 네. 자,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은 있었지만 확진 당시 무증상 환자였다는 겁니다. 고혈압이야 약 먹으면 평소에 되는 거고 고열이나 기침이나 가래나 오한, 근육통 같은 증상이 일체 없었다. 무증상, 멀쩡했다. 확진된 지 4일 만에 그런데 돌연 숨졌다. 미스테리입니다. 다만 지난 14일부터 증세가 악화됐던 게 있습니다. A씨가 14일 보건소에게 피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심하다라고 이상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보건소는 서울시에 2차례나 긴급 병상 배정을 요청했지만 이게 여의치 않았다. 결국 그날 입원을 못한 A씨는 15일 새벽 1시경 이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이던 격리 치료를 받던 아내와 통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몸이 많이 아파 라고 15일 새벽 1시에 통화를 했고 아내가 당일 아침에 남편이 연락이 안 되니까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연락되던 양반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119가 가서 보니까 남편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사실 큰 뉴스입니다. 무증상이던 환자가 사흘 만에 피가래가 나온다라고 증사와 아픔을 보건소에게 호소했는데 보건소가 서울시청에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2차례나 병상을 요청했지만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날 결국 숨졌다라는 대목입니다. 이 환자는 무증상 확진자였다는 겁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건소 기록에 보면 서울시 병상 배정이 지연됐는데 당일 관내 이성 대상한 확진자가 30명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일 날 정치일 때 제대로 못 받은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14일 날 이분이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긴급 병상 배정 요청을 했어요. 병상 배정이 안 되는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자가격리 혼자 자가격리 하고 계셨지만 잘 못해주시길 기다렸는데 13일 일요일 날도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14일 날 갑자기 악화되셨어요. 김배현 박사님, 이 뉴스를 두고 많은 분들은 만약에 내가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무증상이었다가 이런 증세가 발현되면 내가 병상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즉각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걱정이 당연히 들 것 같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즉각적으로 이분이 병상 배정이 안 됐다는 거. 보건소가 2차례 당국에 요청을 했지만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뉴스에서만 보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창기 무증상 감염이었는데 처음에 배정을 받지 못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경증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확진이 되게 됐을 경우는 중증 환자부터 병상을 배정하고 여기에 대한 후순위로 밀리게 될 가능성들이 있게 되는 건데 더 심각한 것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갑자기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긴급하게 경증에서 중증으로 옮겨가고 고통을 호소할 때 신속하게 중증 병상으로 이송시키고 여기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안타까운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 뉴스를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주변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언제 나의 일이, 언제 우리 가족의 일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질 겁니다. 이때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건 국민들께 안심을 시킬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이 중증 의료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병상 확보 등 체계의 만전에 기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30일 정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미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1 확진자가 1000명에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이 중증 병동 등 우리 의료체계 시스템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돼 왔는데 과연 11월 30일 그 이후로 있었던 골든타임 동안 우리 정부가 제때
제대로 된 준비와 역할을 다 했는가 이런 지적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정부의 모든 역량들을 모아서 이 코로나19 쉽게 끝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병상 확보 등 의료 지원 체계 마련에 전력을 다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냐라는 점을 우려했는데 정부는 의료 체계 한계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현재 저희의 역학조사 체계와 경상 의료 체계 자체가 아직 완전한 한계 상황으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버틸 여력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조치했던 결과들이 한 주말 정도부터 나타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이 상태에서 막아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아직 의료 체계 상황, 한계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렇다면 이재민 기자, 방금 같은 상황 왜 벌어진 겁니까? 의료체계 상황, 한계 상황이 아니라면서 보건소가 2차례나 요청했는데 왜 즉각적으로 병상 배정이 안 된 거고 결국 다음 날 돌아가시게 된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지금 딱 하나 남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과연 의료체계가 이들을 다 수용할 만큼의 여력이 되느냐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인데 글쎄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경기도에서 목포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될 정도로 지금 수도권의 의료 체계는 거의 포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익명 검사를 하면서 수도권 선별 검사소에서 익명 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숨은 감염자를 많이 찾아내는 건 좋은 건데 그 많은 환자들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좀 본 사례처럼 처음에는 무증상일 경우에는 이제 집에 대기하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별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 과연 병상에 나올 수 있느냐 설령 병상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료진이라든지 장비가 같이 동원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글쎄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좀 걱정이 드는 거고 지금 조금 전 방역 당국에서는 5단계가 주말쯤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도 1000명이 넘어섰죠. 과연 1000명이 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과연 줄어든다는 게 900명이 되면 800명이 되면 그게 과연 줄어든 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과연 800명, 900명이면 과연 통제 가능한 건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방역 당국이 너무 지금 안이하게 상황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근본적인 좀 걱정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60대 무증상 확진자가 왜 돌연 사망했을까? 안타까운 일인데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확진 당시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그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이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여서 전형적인 돌연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부검이라든지 또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바입니다.